처음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저는 98kg까지 나갔었어요. 막 살았죠. 술 먹고 가공식품 엄청 먹고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 운동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한약 굶었어요. 아예 생짜배기로. 식단에서 빼는 거랑 진짜 몸매에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굶어서 빼면 진짜 말 그대로 막 엄청 늘어져요? 굶어서 빼면 가슴이 집중력으로 말라요. 98kg 때는 그냥 진짜 그 퇴근하고 시간 동안 술을 먹었다면 빵, 뭐 튀김류, 술 뭐 이런 거 지금도 맛있긴 맛있죠. 근데 나한테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먹게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한 2만여 명의 회원들을 만났고 한 지방만 6만 킬로 정도 감량을 시켜줬고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다이어트 센터 8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시락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원님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건데요. 여기 손다혜 회원님이고요. 엄청난 또 감량과 엄청난 감량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혜님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애인 재활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손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감량한 걸로 있는데 처음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저는 98kg까지 나갔었어요. 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몸에서 98kg였다는 게 98kg 때 사진이 있나요? 여기를 위해 좀 소심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8kg까지 나가던 여성분이 사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회원들을 만나봤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결심 자체가. 어떻게 하다가 또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때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인천에 왔는데 엄마가 되게 오랜만에 본 거잖아요. 보고 너무 걱정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계기로 좀 살을 빼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울 것 같아요. 제 딸이 98kg인데 이거 잘라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98kg까지 찌게 됐어요? 막 살았죠. 술 먹고 가공식품 엄청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98kg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이제 몇 번 봤잖아요, 다혜님을. 근데 지금 되게 밝고 막 씩씩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막 이러는데 98kg일 땐 어땠어요? 그냥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러웠고 살찌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런 피해의식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 무조건 입고 다녔고 사람들이 나랑 이제 살 스치면은 땀 때문에 불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았고 그냥 사는데 계속 피해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건 운동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한약 알아봤었고 다이어트 한약 먹다가 좀 쉬는 타임에는 굶었어요. 아예 생짜배기로. 굶고 계속 그거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약으로 빼면서 네. 뭔가 마음 상태는 또 어땠나요? 한약으로 살은 많이 빠지는데 이게 먹으면 계속 속이 메스껍고 머리도 아프고 사람이 몸이 어디 조금 아프거나 하면 예민하잖아요. 네네. 매일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상태로 계속 살았어요. 네. 어쨌든 살은 빼야겠으니까 그 현상을 참으면서 네. 계속 다이어트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제 쭉 다 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요요가 왔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게 대부분 다 한약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싹센다 위고비 이런 걸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는 요요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요 오고 나서도 전에 너무 쉽게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한약이나 싹센다 위고비 이런 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로 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혜님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다시 한약으로 다이어트 안 하고 네. 이번에는 운동 식단으로 좀 건강하게 내가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마음 먹기가 쉽지 네. 않았을 텐데 또 그렇게 좀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평생 한약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몸에 이제 부작용들이 하나씩 생기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어요? 한약을 먹으니까 이게 계속 속이 메스껍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메스꺼우니까 대중교통을 타면 멀미를 계속 할 것 같고 토할 것 같구나. 언제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앞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서 중간에 내렸거든요. 그때 뭔가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네, 너무 무섭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감당하는 것도 너무 벅차가지고 그래서 끊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식단이랑 운동 이게 정석이잖아요. 정석대로 좀 천천히 건강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운동이랑 식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식단이랑 운동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좀 대부분 좀 두려워하더라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쵸? 안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죠. 식단 하면은 닭고야, 닭가슴살, 뭐 고구마, 야채 이것만 계속 평생 먹어야 될 것 같고, 운동한다 그러면은 운동센터에 이제 98kg 뭐 좀 과체중인 사람이 가면은 거기서 운동하고 있으면 막 다 쳐다볼 것 같고, 그냥 반팔 반바지 입는 것 자체가 그냥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살 찔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어요? 술, 아, 술. 근데 술, 뭐 맥주, 맥주, 그다음에 맥주 안주가 거의 튀김류잖아요. 아, 튀김류. 맥주, 튀김 이런 튀김. 거 먹고 살을 좀 많이 쪘고, 지금도 좋아는 아, 하는데, 지금도 좋아는 하는데 근데 이때는 뭐 7일 중에 6, 7일 뭐 이렇게 먹었으면 많이 먹어야 지금 뭐 하루 일주일에 한두 번? 한 그러니까 번? 이때는 7일 중에 6번, 7번을 먹었고 그쵸. 지금은 7일 중에 한두 번. 많이 먹어야 한두 번. 많이 먹어 네. 한두 번. 와. 근데 이 맥주랑 튀김을 먹으면은 흔히 말하는 식욕 중추라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망가지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음식들을 더 먹게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더 많이 먹게 됐죠. 일단은 술을 먹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갈 때 편의점이 항상 되게 많잖아요. 아, 술 마시면 가면 거기 있는 거 진짜 다 털어요. 술 취한 채로 이게 술이 취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배부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술이 무서운 게 이 식욕 중추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어났는데 맨날 막 여기 널브러져 있고, 여기 막 일어났는데 막 달달한 게 있고 입에. 아. 그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시는 분들이 술 마시고 그냥 안주만 먹는 게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 이후에 막 편의점 가서 산다거나 이것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술을 7일 중에 6, 7일 먹는 분이 술을 끊고 다이어트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주로 어떻게 식단을 좀 바꾸고 이렇게 다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어요? 나가는 거를 우선으로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술 먹는 게 낙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취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살도 빼야 되니까 주변에 운동센터를 찾아서 갔죠. 아, 그러면 이제 술 마시는 시간에 운동을 하자.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운동 매일 나가기 힘들어요. 막 3일만 나가면 안 돼, 이틀만 나가면 안 돼 하는데 우리는 매일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나가는 날 술 마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 그쵸. 지금도 다. 그렇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매일 나오게 해서 술을 저녁 시간에 못 마시게. 이게 차단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쵸. 어. 운동하는 거 솔직히 첫날 갔을 때 운동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옷을 벗는데 팔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다. 나 내일 안 나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운동센터 코치님이 오늘은 뭐 언제 오세요? 뭐 이런 걸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잠수 타기에는 그렇고 돈도 냈고 하니까 그래 일주일만 어떻게 해보자 해서 일주일을 채웠어요. 일주일을 채웠는데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를 붙여서 아 그러면 한 달만 해볼까 해서 한 달을 했는데 좀 체력이 올라간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올라갈 때 저희는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예전에는 막 땀도 막 흘리고 막 헉헉대고 했으면 막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네. 근데 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체력이라도 그럼 길러보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까지 온 것 같습니다. 3년을 그러면은 네. 굉장히 재밌게 운동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일단 나는 좀 고도 비만이다, 아니면 여자분들인데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네. 좀 안전하면서도 좀 재밌는 네. 운동, 그리고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운동,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되게 좋겠네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오면은 왜 안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님도 만나면 네. 좋고. 식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운동만으로 살이 빠지진 않잖아요. 이 식단을 꼭 그쵸. 반드시 병행해야지 살이 빠질 텐데. 처음에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야채랑 고구마랑 닭가슴살 뭐 그런 것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만 먹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운동센터에서 알게 되신 분들도 식단에 대한 거를 뭐 알려주시고 뭐 그때 코치님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주로 먹었던 게 포케 직접 그냥 현미밥이랑 뭐 상추, 단백질 있잖아요. 두부 네네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랑 참기름 조금 해가지고 비벼서 먹고. 근데 그 식단 질리진 않았나 봐요. 제가 약간 올드보이 스타일이거든요. 아, 하나만 주시는구나. 질리는 게 없어요. 평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요리요? 네. 그러니까 해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귀찮아서. 근데 그걸 해먹었잖아요, 다.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식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그러니까 사 먹으면 안 된다. 네, 그게 일단 커서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유튜브에 요리 레시피 치면은 되게 간단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리하는 걸 습관으로 좀 많이 들였고 지금 잘 먹는 거는 양배추 요리를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뺄 때 먹었던 거는 이제 포케, 네. 비빔밥, 약간 이런 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립이죠. 그건 약간 요리가 아니고. 네네. 근데 지금 먹는 양배추 레시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만 이게 꼽자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양배추 일단 대용량으로 제일 크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사가지고 채를 썰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랑 바질 페스토랑 양배추 한 주먹이랑 해가지고 볶아요. 새우랑 다진 마늘 이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같이 볶아서 먹고 그것도 좋고 아니면 양배추에다가 고춧가루랑 고추장 조금이랑 참기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김치처럼 먹는 거. 저는 양배추를 생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을 때는 진짜 얇게 네. 그 옛날 경양식집에서 그 눈꽃처럼 네, 눈꽃처럼 그렇게 네. 얇게 썰어가지고 후춧가루랑 올리브유 뿌려 저는 이제 다이어트 네. 할 때는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먹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좀 두껍게 썰 때는 이제 구워 먹을 때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배추 모양 그대로 구워도 되고.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다가 계란 또 같이 해서 또 먹어도 돼서.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중간에 배달 음식이나 뭐 가공식품이나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땡기잖아요. 네. 네. 아예 안 먹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먹었어요? 제가 하면서 네. 일주일이라고 다이어트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주일 동안 7일을 그 식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이 네. 7일 동안 21끼를 다 식단을 먹지 못한다 나는. 그쵸. 그래서 그걸 느껴버려서 아예 하루는 먹고 싶은 걸 먹자 해서 빵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빵 좋아하는구나. 빵 너무 좋아해요. 빵, 과자, 네. 군것질거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먹고 다음 날은 좀 깨끗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빵이나 이런 과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좀 식욕도 건드리고 막 이제 뭐 혈당 스파이크 막 인슐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네. 장내 환경도 망치고. 근데 또 깨끗하게 6일 먹으면 이게 또 세임 되니까는 그래도 이제 하루 먹고 깨끗하게 6일 먹었을 때 감량이 안 되진 않았나 보네요. 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 좀 맛있게 먹고 6일 동안 식단하면서 몇 킬로까지 감량한 거예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53, 54 그때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53, 54. 네. 그러면 이제 98kg에서 쭉 빼다가 요요가 오고 다시 식단이랑 운동해서 다시 53, 4kg까지 다시 뺀 거네요. 그러면은. 네. 와, 대단하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안 나갑니다. 지금 57, 59 이 사이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7에서 59. 네. 제가 듣기로 53, 54까지 뺐다가 이 몸무게가 예쁘잖아요. 핏도 잘 맞고 보기에도 살도 많이 빠져 보이고. 그래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약간 강박 같은 게 좀 생긴다고.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운동도 좀 더 하게 되고 막 식단도 더 하게 되고 네. 다시 한번 요요가 와서 다시 지금은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했었는데 네, 그 53, 4까지 빼고 나서 어떻게 좀 강박이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빵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강박 안 생기잖아요. 적당히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다희님 얘기 들어보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그렇게 먹으면서 해도 생긴다. 그렇죠. 일단 네. 그때 53, 4까지 쭉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53, 4 딱 봤을 때 네. 예뻐요. 어. 제 키에 제가 62거든요. 네. 53, 4 정도 되면은 막 그렇게 엄청 마른 몸은 아닌데 딱 예쁘다. 보통에서 조금 더 마른 그 정도예요. 이때는 무슨 옷을 입어도 다 너무 예뻐요. 예쁘고. 근데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그동안 다이어트 시기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또 술 먹고 뭐하고 해요. 그쵸. 그러면 또 한 2, 3kg 바로 쪄요. 바로 쪄서 근데 여기서 53, 4 내가 제일 예뻤던 때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또 굶어. 막 굶어. 그냥 진짜 굶어요. 생짜배기로 굶는 거예요. 또 이제 억제하니까 어느 순간 입은 또 다시 먹고 싶은 거 막 찾아가지고 먹고 입은 터지고. 그쵸. 계속 이게 반복 되니까 이제 놓은 거죠. 아,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잘 안 되겠다. 이렇게는 53, 4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처음에는 1, 2kg 쪘다 빼고 나중에 2, 3kg 쪘다 빼고 나중엔 4, 5kg 쪘다 빼고 그쵸.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상하고 네. 53, 4 유지는 포기하자. 그쵸. 그래도 이제 53, 4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또 강박이 생길까 약간 무서워서.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이뻐지니까 나 이 이쁜 얼굴과 몸을 가지고 내 주변에 지금까지 나를 98kg로 봤던 사람들을 다 만나야겠어. 내가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막 계속 만나다 보니까는 이제 네. 근데 진짜 맞는 거 맞는 같아요. 말이야? 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98kg 때 나를 봤던 사람들한테 내가 다 보여줘야겠다. 보여주겠어. 그래서 막 만난 거야.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첫 번째로 놀라죠.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 살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너 긁지 않은 복권 같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증명했잖아요. 증명했고 걔네들의 놀라는 얼굴을 보니까 짜릿했죠. 근데 아주 잠깐이다. 근데 잠깐이다. 뭐 그렇게 없더라. 놀리키다가 다시 쪄버렸다.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98kg에 대해 남친과 53kg에 대해 남친과 네. 본인이 태도가 달라진 건지 남친이 태도가 달라진 건지 약간 궁금해서 98kg 때는 일단 제가 어쩌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여자친구 살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내 여자친구 지금도 이뻐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의문을 반응을 안 해줬으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상처죠. 그러면서 약간 좀 피해의식을 갖고 만났겠네요. 그쵸. 의심하고 도대체 날 왜 만나지 싶어가지고 맨날 물어보고. 맨날 물어보고 나 왜 만나? 그쵸. 98kg인데 나를 왜 좋아할까? 이런 마음만. 그쵸. 53kg일 때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마음은 어땠나요? 너 아니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음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게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때도 약간 불안해하고 그런 건 53kg 있었죠. 때도 똑같다. 똑같은데 그래도 막 이제 내가 뚱뚱해서 창피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53kg가 돼서 막 이제 예뻐졌어 훨씬. 막 이제 술자리 갔는데 막 사람들이 번호 물어보고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약간 좀 당당해질 법도 하잖아요. 너가 나를 만나 약간 이렇게 막 당당해질 법도 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30년을 살았는데 네. 이렇게 움츠려있던 시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25년이라 뚱뚱하게 살아서 움츠렸던 시간 25년이라 네, 빠졌는데 빠진 거에 적응이 안 된다. 야 미녀는 괴로워 실사판이에요 약간.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희 센터에서 어떤 회원님이 네. 진짜 비슷했어요. 한 30 몇 킬로를 뺐는데 그러면은 좀 쫙 달라붙고 예쁜 옷을 입을 법 하잖아요. 네. 근데 35kg를 뺐는데도 여전히 펑퍼짐한 옷을 입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적응이 안 된대. 맞아요. 적응이 안 근데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예쁜 옷 입어 이제는. 야, 그러지 마. 야 더 화장도 하고 더 예쁘게 꾸며봐. 화장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된대. 뚱뚱했을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빠지고 나서 그런 얘기 듣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분은 몸을 건강하게 해줘서 중요하지만 마음도 치료해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네. 본인도 약간 그런 걸 좀 느꼈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럼 실제로 살을 빼고 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됐나요? 사랑하게 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으라고 떡볶이 먹고 뭐 튀김 먹고 맥주 먹고 빵 먹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운동하고 좀 건강한 음식 먹는 게 나를 사랑한 걸로 좀 관점 바뀐 거네요, 약간. 그쵸.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그 미국의 비기스트 루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 엄청난 상금을 줘요. 막 3억 주거나 막 이래요. 엄청 많이 상금을 주는데 이제 그 성공하신 분들이 90 몇 %가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갔다고. 그 연구에 따르면은 급격하게 감량하신 분들은 100%다 요요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학계의 정설인데 지금 다혜님 같은 경우는 98kg에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kg대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식단도 있을 거고 운동도 있을 거고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본인의 마인드나 뭔가 멘탈, 뭔가 의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좀 비결을 좀 몇 개만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다이어트 했을 때 그때가 전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지금처럼 그냥 그때 이만큼에서 요렇게 빼는 거랑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빼는 거랑 힘든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kg 때는 그냥 진짜 그 퇴근하고 시간 동안 술을 먹었다면 지금 운동하는 거, 이제 먹는 거. 먹는 것도 그때는 그게 맛있다고 먹었었잖아요. 빵, 뭐 튀김류, 술 뭐 이런 거. 지금도 맛있긴 맛있죠. 근데 나한테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먹게 되고 그런 생각들? 근데 실제로 굶어서 빼는 거랑 운동하고 식단에서 빼는 거랑 진짜 몸매에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많이 나요? 완전. 어떻게 차이 나요? 막 굶어서 빼면 진짜 말 그대로 막 엄청 늘어져요? 굶어서 빼면 그
가슴이 집중적으로 말라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굶어서 빼면은 일단 할머니 몸매 약간. 네, 그냥 다 처지고 어. 갑자기 이렇게 됐던 몸이 하루 굶으면 1, 2kg 그냥 빠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갑자기 줄잖아요.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늘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식단은 계속 채우니까 어. 이렇게까지는 늘어지진 않는 것 같고 좀 붓는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런 뭐 과자나 빵 같은 거 막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지금은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한 번 이거를 뜯으면은 중간에 이제 봉해놓고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먹어요. 먹는데 이제 과자를 한 2봉지, 3봉지 넘게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끊으셔야 된다, 과자 먹지 말아라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적당히 먹으면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2-3조각 먹고 그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셔도 돼요, 그래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실 사람이 내 채널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채널에는 다이어트 봉지를 까면 끝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 우리 회원님들은 봉지를 까서 끝까지 드시니까 우리 센터에 오시지, 이거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중단을 못하는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 기간에는 한 입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입 되는 순간 한 봉지 순삭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적당히 먹는다. 적당히 못 먹을 때도 많아요. 적당히 못 먹을 때도 많은데 네. 그때 같으면 아씨 오늘 망했네. 그냥 이거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술까지 먹자. 이렇게 살았었죠. 그러니까 약간 한 끼를 망하면은 야, 2끼도 맘대로 먹고 3끼도 맘대로 먹고 막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야, 망했지만 이번 한 끼로 끝내야 돼. 그쵸. 이렇게 바뀐 거죠. 아, 이게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 와. 다혜님이 생각하는 다이어트, 건강은 뭐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는 나 자신을 좀 돌봐주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솔직히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식단이나 운동도 막 이게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데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가끔 실패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스스로를 막 너무 탓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원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유지 계획이나 좀 목표 있나요? 앞으로 체지방을 조금만 더 감량을 하고 싶긴 한데 그때 되면은 다시 입 터지고 뭐 강박 생기고 이럴 것 같아서 지금은 욕심을 좀 버리고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걸로 저랑 좀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식단에 대한 강박이나 몸무게 스트레스 이런 게 아직도 계속 있긴 있어서. 근데 그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쵸. 성공 사례라고 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다이어트는 숙제고 네. 평생 찾아가는 거지. 이게 뭐 완벽하게 이제 끝, 나는 뭘 해도 완벽히 유지해, 뭐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코치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저희 계양점 회원인 손다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같이 보면서 좀 많은 걸 같이 알고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인터뷰 나눴고요. 오늘 저희 인터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갖고 좀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했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인터뷰 들으면서 이 얘기 내 얘기인데 나도 정말 저렇게 했는데 라고 싶은 거 있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한테도 정말 힘이 되고 같이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